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년 넘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쓰니가 다른 친구와 손을 잡고 조지로 간다. 그런 내용의 멋진 사연입니다. 봅시다. 제목: 이번 주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 아니 쓰레기 같은 년아, 그날 식장에서 보자. 깔깔깔깔깔깔. 원지 너 보라고 쓴다. 이번 주 일요일 결혼하는 예비 신부 쓰레기야.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욕을 하고자 하는 이 인간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대단했던 판순이라 이 글도 100% 볼 거라 예상을 하고 써봐요. 한때는 정말 소중했던 친구, 그 인간 쓰레기가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길 찾아가서 확 조져버릴까 해서 말이죠. 이년아, 쫄았지? 아마 없는 알도 쪼그라들 거다. 일단 제 과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군요. 한때는 정말 힘들고 세상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결국엔 다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었던 제 나이 24살인 그때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미친 인간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뱃속엔 소중한 아기도 있고 하니까 결혼만 하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은 절대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이없고 자잘한 힘듦은 다 제쳐두고 그냥 딱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당시 임신 9주차, 그때 제가 겪었던 입덧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 그 자체였어요. 먹고 토하고 먹다 토하고 안 먹어도 토하고 나중엔 위에까지 다 토했는데 정말 심한 분들은 막 피도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냄새에 너무나 민감했던 저, 그러다 보니 집에선 요리를 아예 못했어요.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만큼 눈만 뜨면 그야말로 바로 지옥인데 그 모든 걸 다 듣고 아는 상황에서 전 시모가 오늘 김장하니까 얼른 건너와라!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든데 안 가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새끼가 인상을 팍 쓰더니 야!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 결혼하고 첫 김장인데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살짝 비추고 와야지. 이러면서 계속 가자며 저를 설득하는데 결국엔 굴복을 했죠.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좀비 상태로 거길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 짱구를 굴렸던 게 그래도 임신 중이고 나 힘든 거 아시니까 일 안 시키고 그냥 좀 봐주시겠지 했는데 현실은 개시공창 끌끌끌끌. 김치 냄새를 자꾸 맡아야 면역이 생겨서 덜 토한다. 이런 개소리와 함께 저를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히더니 이후 몇 시간 동안 양념을 바르게 했습니다. 저요 그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바로 죽고 싶다와 이혼하고 싶다였습니다. 아무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는데 물 빠진 배추를 계속 나르던 전 남편이 잠시 담배를 핀다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때 전 시모가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 하냐? 배추가 없잖아. 가서 배추 좀 가져와라. 이 말에 저는 밖으로 나갔고 물 빠진 배추를 통에 담아 낑낑거리며 옮기던 중에 순간 머리가 핑 하늘이 노래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왜 이러지 이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이 살짝 돌아오면서 내가 기절을 했었구나 싶었죠. 병원으로 이동하던 신랑 차 안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약간의 피비침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산기가 있다 이런 진단도 받았고 그래도 좀 괜찮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정확히 이틀 뒤에 다량의 피가 보였고 그렇게 저희 아가는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는 그냥 막장이죠, 막장. 마냥 네네 이러면서 순하게만 굴었던 제가 그날 이후 말 그대로 정신줄을 놔버렸고 전 시모와 정말 미친 듯이 싸우는 악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처음엔 지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더니 불과 며칠 만에 지 엄마 편을 듭니다. 그냥 짧게 쓸게요. 저는 유산에 대해 전 남편과 전 시모 탓을 했고 저들 두 사람은 제 탓을 했습니다. 애미가 변변칠 못하니 애가 가버리지. 아이고 이 썩을려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불과 며칠 만에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버렸고 식을 올린 후 정확히 27일 만에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냥 찢겨져 나가버린 거죠. 참고로 혼인신고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 저는 입덧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몇 달 동안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땐 저는 이미 일도 다시 찾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거기서 다시 3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그러니까 총 5년이네요. 이젠 괜찮아요.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물론 가끔 생각나지만 그때처럼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저는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얘들 모두 중학교 빼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하 A와 B라고 칭할게요. 그러니까 2년 수개월 전 저랑 B가 A의 생일 축하 파티 다시 하겠습니다. 저랑 B가 A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 장소로 갔는데 그때 A의 회사 선배라는 남자가 저한테 완전 티나게 너무나 강렬한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과거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는 달리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 번 거절했죠. 그런데 이 남자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거기다 A도 자꾸만 괜찮은 사람이야 좀 만나봐 이러면서 추천을 하고 계속 응원을 하길래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미안한 겁니다. 속이고 만난다는 이게. 그래서 연애 초반이죠.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였나? 그래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일단 다 얘기하고 만약에 때리면 뭐 그냥 맞자. 이런 각오를 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이 사람에게 제 과거를 털어놨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러는데 순간 멍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쿨하네요, 그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2년 넘게 사귀다 올 4월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죠.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희 남편에게 제 과거, 그러니까 결혼한 거 이걸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유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는 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빠 나 전에 사실 결혼했었어 라는 제 말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그 유산 얘기만큼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나는 분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 그만두자. 뭐 대충 이런 식의 자위를 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좋은 핑계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런데 그땐 그랬어요. 아무튼 저희 두 사람 결혼식 당일 얘들도 당연히 왔었고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그 과거의 고통을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만큼 행복했죠. 식이 끝난 후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진 말이죠. 이 거지 같은 년. 아니 글쎄 B
이 또라이 같은 년이 저 몰래 제 신랑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이봐요, 꽁꽁씨. 땡땡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 결혼 절대 못해요. 걔 이혼녀고 낙태까지 했었는데 거기다가 낙태 때문에 시댁에서 쫓기듯 이혼한 건데 이 결혼 할 거예요? 나는 분명 유산을 했는데 얘는 낙태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녀온 거 이것도 다 숨기고 결혼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무튼 이때 저희 신랑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대신 이 얘기를 하던 비를 크게 나무랐다고 해요. 알고 보니 저희 신랑은 대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처음 연애할 때 A가 상처 많은 친구니까 잘 부탁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제가 말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충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아무튼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이 얘기를 신랑한테 들은 겁니다. 축의금을 확인하는데 순간 저는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이 그지 같은 년 20년도 더 된 친구인데 3만 원 했어요. 물론 벌이가 좀 시원찮긴 하지만 그래도 3만 원이 뭐니. 아니 결혼식장에서도 환하게 웃어줬던 그 친구가 정말 한순간에 배신을 때리고 제 등에 칼을 꽂는 이 느낌, 기분 참 거지 같았어요. 일단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이건 뭐 받지도 않고 톡을 보내도 그래요.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A한테 얘기를 해서 대신 좀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B가 A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넌 그 말을 믿냐? 지 혼자 몰래 낙태를 하고 우리한테는 유산이라고 속였을 수도 있잖아.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야 진짜 이건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날 20년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물론 A도 마찬가지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었죠. B가 저 미친 소리를 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연을 했대요. 그랬는데 B 이 망할년이 바로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청첩장 당연히 못 받았고요. 그래도 위치랑 날짜 그리고 시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랑 같이 찾아가 깽판 이거 B 잘못됐네요. A랑 같이 찾아가 깽판을 좀 칠까 하는데 뭔가 획기적이고 짜릿하면서 B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 계획은 하얀 원피스인데 사실 이건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또 식상하니까 이 정도로는 복수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썩을 년이 전날 코 수술한다고 저한테 300만 원 빌려간 뒤 아직 안 갚고 있거든요. 이걸 2년 신랑 될 사람한테 이보셔, 네 마누라가 예전에 코 수술한다고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아직 안 갚았다. 그러니까 네가 갚아라. 이 말을 완전 기분 나쁘게 전달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완전 개쪽을 주면서 박살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야, 확실한 복수의 방법을 요구하네요. 댓글 1번.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그런데요, 저런 쓰레기 그냥 무시하고 남편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300만 원은 꼭 받으시고 말이죠. 2번. 안 돼! 그 정도로는 너무 약해! 혹시 그냥 남편한테 터트릴 만한 초 울트라 짱센 그런 비밀 같은 거 정말 없나요? 제발 있다고 말해줘요. 3번 뭐야 끌끌끌 그까짓 코 수술 때문에 300만 원 떼먹고 여태 갚지도 않으면서 그래놓고 뒤에서는 낙태니 했니 뭐니 온갖 거짓말하고 끌끌끌. 4번 네 마누라 면상 갈아엎다 실패한 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빌려간 300만 원은 돌려줘야지. 이렇게 말해준 뒤 돈 받아오세요. 5번 보니까
B가 쓰니의 남편을 좋아했네요. 그런데 A가 지가 아닌 쓰니에게 연결을 해주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가 꼴에 복수 엿먹은답시고 존버하면서 버틴 거네. 이야. 6번 쓰니 말 맞다나 B가 지금 이 글을 봤다면 온몸 아니 없는 알도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야, 저 마지막 앞에 댓글이 느낌이 오는 게 그런 느낌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개시켜줬을 바랬는데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꽁해 있다가 결혼할 때 터트린 거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질투. 야, 뭐 다른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돼.